이어령 선생님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다 섭렵하시고 쟁블레가 문학사와 문학비평의 통일을 위하여라는 글을 썼듯이 통일을 향하여 몸소 실천해 나가신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실지 몰라도 1941년생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책마다 다른데 33년 혹은 34년, 33부 치면 저보다 8살 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대 동문과에 20살에 입학했을 때 그 해에 4.19가 났어요. 이어령 선생님이 그러니까 28살에 문학비평론이라는 강의를 하셨어요. 강사로 나오셔서 제가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적은 B를 받았어요. 그때는 물론 서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1964년에 제가 경향신문사에 견습 기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공동에, 그 당시에 소공동에 경향신문사가 있었는데 2층이 편집국이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문화부가 있는데 거기에 견습 기자가 모든 견습이 그렇듯이 얼마나 주눅이 들어서 이러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겠어요. 근데 누가 아주 그냥 칼칼한 목소리로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저는 제가 A 플러스를 맞았으면 선생님 여기서 뵙네요 그랬겠지만 이거 B 맞은 처지에 저 양반이 나는 알 리도 없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주눅이 들려 있는데 어떻게 그냥 확 잘난 척을 하시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편집국 사람들 전부 다 이 선생님이 내려와서 이제 그때가 이제 흙 속에 저바람 속에 그거 하시고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신동문이라는 시인이 계셨어요. 그분도 아주 참 훌륭한 분인데 아주 인격적으로 참 그분이 경향신문의 3층에 특집부장으로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보다는 선배시죠. 신 선생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베이스를 넣어주시고 그러면 두 분이 왁작지껄 편집국 전체가 뭐 경제부 뭐 정치부 전부 다 아주 석권이라는 말이 있죠. 석권을 하세요. 쫙. 그때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활발하게 나타나신 문학비평 강사 선생님 앞에서 그야말로 쪽을 못 쓰고 B를 받았듯이 그 경향신문사에서도 저도 그 1200명이 응모한 가운데 6명이 합격한 나름대로는 상당히 실력파로 들어간 건데 이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쫙 한 말씀 하시면 다들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냥 조용하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쫄면서도 그분이 왔다 가시면 바람이 확 떠고 가서 봐라 이렇게 말하자면 문학의 바람이죠. 그러면 다들 이제 다른 부서 사람들도 뭐라 그럴까 아주 꼼짝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제가 썼습니다. 중간에 보면 또 하나는 4년 뒤 1964년 소공동 경향신문사에서 다시 만난다. 만난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만남은 다소 일방적이었다. 1964년 봄 어느 날 나는 그를 신문사 2층 편집국에서 만나곤 했는데 그는 3층의 사무실에 있는 논설위원이었고 이따가 문화부 쪽으로 내려와서 편집국 간부들과 담소를 나누었던 것이다. 담소라고 지금 나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내방은 호기로웠고 목소리는 칼칼하면서도 우렁찼다. 무엇보다 그 내용이 우리 사회와 문화를 일신하자는 패기로 가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와 나는 만났다고 했지만 강사와 학생의 만남이 그러했듯이 편집국에서의 만남도 내가 그를 목격했다고 하는 편이 맞지 않을까? 나는 겨우 24살의 연습 기자였고 그때 그는 한 사람의 논설위원이었다기보다 지난 시대의 온갖 허접 쓰레기들을 쓸어내버리는 풍운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31살 청년 주인공이었으니까 당연히 난 몇 마디 끼어드는 목격자일 뿐이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뭐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저널리스트 이어령 이렇게 말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저널리즘이 그런 겁니다. 이분이 신문사 논설위원이었다고 해서 저널리즘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때 그곳입니다.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아카데미즘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은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어떤 것이라면 저널리즘 반대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그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로도 연결이 물론 됩니다만 문학 비평은 저널리즘입니다. 현장 평론가라는 말이 있죠. 현장 비평에 강하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문학사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감수성이에요. 그 현장의 핵심적인 요소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구나. 이게 뭐지?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뭐구나. 기민하게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말하자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뭐와 싸우는 겁니까? 그 전에 시간, 그 전에 공간하고 싸움으로서 미래를 예감케 하는 이게 저널리즘입니다. 저는 이어령 선생님을 문득 만났어요. 꾸준히 어떤 계통 속에 있어서 뵌 게 아니라 그런데 언젠가 이화여대 국문과의 이혜순 교수라고 저하고 물리대 동기동창 그분은 국문과 네, 그분이 외국에 해외에 가서 자기 남편 되는 분하고 같이 있게 됐어요. 1년 동안인가 한 학기인가. 저보고 비교문학 대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이혜순 교수의 비교문학 대강을 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대를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조교실. 그렇잖아요. 어떤 교수실로도 갈 수가 없으니까 조교실, 그 사무실로 가죠. 그럼 또 그 시간에 이어령 선생님이 딱 계시요. 거기에.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맨날 선생님 이러던 처지인데 또 하필이면 또 이 선생님이 그 시간에 딱 계시니까 어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래 한 15분쯤 앉아 있으면
지금 기억나는 게 두 가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0명 거의 가까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현영 선생님 보고, 아, 선생님,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출석부도 부를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건 제가 여기다 안 썼습니다. 그 김 선생이 인기가 있어서 그래, 인기가. 근데 제가 그걸, 내가 인기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 과목이 그 전부터 그런 과목이니까 그 전에 하시던 분이 이겨져. 그리고 뭐라 그럴 수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이 무심코 한 말에 그 사람이 다 인생관과 학문관도 다 들었답니다. 뭐냐면, 김 선생 비평하잖아, 비평. 비평을 모으면 다 강의가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그걸 무슨 감동적으로 듣진 않았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그 말이 딱 떠올랐어요. 강의를 우리가 편의상 사실 그렇죠. 그걸 문학사라고 한다면 비평은 문학비평 아닙니까? 그 문학비평 따로 있고 강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학비평 그쪽 잘하면 그게 강의야. 응?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 이 선생님은 별 생각 없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비평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야. 어? 뭐 이렇게 우는 소리야. 이렇게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영 선생은 이런 거를 많이 쓰세요. 많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우리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 디지털 문화에서도 그렇고 젓가락 문화에서도 그렇고 한국인 특유의 것을 발견하시는데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 발견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효령 선생님, 강 선생님은 기억 안 나시겠습니다만, 성동의 이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저희 젊을 때 20대 후반일 때 평론한다는 사람 몇 사람을 초청해 주신 일이 있으세요. 그 중에 벌써 몇 사람 갔는데,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이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말이야, 이렇게 참 시골길 이렇게 쫙 해서, 농부가 말이야, 그 시골 우마차에 타가지고 땅그랑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그거에 잊혀지지가 않아. 한국의 길은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가는데 지금은 시골도 막 신장로가 됐어. 제가 그때 딱 한마디 여쭤봤어요. 그 선생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꼬불꼬불하는 길 편이십니까? 신장로 편이십니까? 이 선생님 그게 아주 참 탁월하세요. 그게 문제야. 그거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야. 모순인데 모순이 문학 아니야? 근데 저는 그건 이미 벌써 지금 몇십 년 전, 50년 전 가까운 얘기고, 제가 이 글을 정리하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선생님은 그게 본심이라고 할까? 이게 아니라 이런 발견을 통한 성찰. 결국은 뭐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쭉 다 결국은 한국의 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신장로를 고속도로를 잘 만들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그것처럼 거기에 가깝게 우리도 어떤 보편적인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것을 보고 무엇이 우리의 것인지, 그 전의 것은 어떤 것인지, 말하자면 여기에 울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나긋하게 졸고 있는 듯한 저 시골 풍경, 그 자체가 하나의 말하자면 싸움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 비평 정신으로 결국은 여기 이제 우리 영인문학관에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이 선생님의 그 업적 성과 가운데에서 이제 문학사적인 것도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것과 이렇게 접합을 해서 하나의 완전체를 향한 어떤 그런 의지 같은 건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런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합쳐서 좀 멋있는 걸 해보자 이런 거라기보다 아주 생내적으로 갖고 계신 정말 문학인의 통합적인 그런 통합지향의 그런 체질, 인격 이런 게 원래부터 있으신 분이 아닌가. 참 역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거를 또 느끼게 보게 됐습니다.